최고의 중형 세단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인데요. 벤츠가 중형 세단 시장에서 어떤 그 지존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델로 새로 선보인 모델입니다. 지난 신차 발표를 통해서 이를 여실히 증명해 봤는데요. 오늘 별도의 시승차를 다시 만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E300 익스클루시브 포매틱 모델입니다. 아방가르드 모델과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있죠.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조금 더 비쌉니다. 자, 보넷 위에 벤츠의 삼각별이 올라와 있는 게 익스클루시브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후하고 클래식한 그 무게감 있는 그런 그 그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방가르드는 좀 더 모던하고 현대적인 그런 그 세련된 그 그릴을 가지고 있죠.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그릴의 보닛 위에 있는 삼각별 앞에 또다시 삼각 마크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려봅니다. 84개, 좌우 각각 84개의 LED 램프로 구성된 헤드램프입니다. 아주 이 자체로서 아주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또 바깥에 야간의 주행 상황에 맞춰서 그 상향등을 자동 조절하고 조사각들을 조절해 주고요. 아주 똑똑한 인텔리전트한 헤드램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입니다. 피렐리가 공급하는 245, 45R 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런플랫 타이어죠. 따라서 트렁크에는 별도의 스페어 타이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퍼 아랫부분 좌우로 이런 두 개의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두 개의 배기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보시죠. 자, 꽤 깊숙하게 뒤에서 손을 뻗어도 다 닿지 않을 정도의 꽤 깊숙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트렁크 공간 윗부분으로 이렇게 맨 철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잘 정돈되어 있기는 한데요. 정돈되어 있지만 뭐 하나 이제 덮어주면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전해봅니다. 자, 이 트렁크 좌우로 이렇게 리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요. 좀 더 뒷좌석을 접고 물건을 실을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레버를 당기고 안에 가서 시트를 운전자가 직접 접어 놔야 되겠죠. 왜 이렇게 세게 닫혀? 트렁크 여닫히는 게 아주 빠릅니다. 빠르고 강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빠르고요. 좀 걸리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가솔린 직분사 방식의 터보가 올라간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24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직렬 상위통 엔진이 엔진룸 중앙에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와우, 2.2회전 아주 타이트한 그런 조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좌우로 각각 12.3인치의 대형 모니터를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위쪽으로 배치를 해서 아주 긴 이런 그 모니터를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시원하죠? 일단 시각적으로도 시원하고 각종 정보를 훨씬 더 아주 분명하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이 올라와 있어서 살짝 밀면서 그리고 터치하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버튼은 계기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3D로 지도를 볼 수가 있고, 마치 마우스처럼 올려와 있는 이런 그 버튼들이 손에 착 올라옵니다.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편으로는 주행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모드를 택했을 때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수동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에코 스탑을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장치 ESP는 온돼 있고, 카메라 파킹 파일럿 이런 그 카메라들이 들어와 있고요. 혹은 좀 중간 후기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일찍 작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에는 좋겠죠. 이렇게 많은 그 운전 보조, 드라이빙 보조 장치들을 일일이 다 세팅을 해서 작동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스포츠,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이게 좀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네요. 전화, 미디어, 라디오, 내비게이션 띄울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뜨고, 차가 재미있죠. 재미있고 다양하고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겠죠. 좋고, 차의 안전, 그래 주행 성능,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이겠지만, 전제 조건 운전자가 차를 제대로 알고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장비는 이럴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장비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충분히 운전자가 숙지를 하고 이 차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차의 그 효용 가치를 훨씬 더 크고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운전자가 이 차를 제대로 공부하고 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입차들의 내비게이션이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목적지를 설정을 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 목적지 입력, 양평에 이런 방식이네요. 유명산, 좀 비좁은 주차장에서 자동 주차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차의 좌우측을 스캔을 하면서 지나가죠. 서행을 하면서 주차 공간 찾기 작동 중. 자, 왼쪽에 봤습니다. 조금 넓은 곳이니까요. 하나를 더 우측으로. 이게 후진입니다. 자기가 변속을 조작을 합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요. 자기가 주차를 합니다. 이야. 운전자가 눈 뜨고서는 자꾸 브레이크에 발이 가서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스스로, 지금 변속 레버도 스스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핸들을 돌리고 앞으로 가고, 각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쭉 가서 하겠는데, 하여튼 좁아서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조금 내가 하면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초보 운전자들이거나 주차에 어떤 그 히스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훌륭한 그런 주차 성능을 보여줍니다. 좌우측 공간이 아주 타이트한 곳이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아주 단단하고요. 노면 충격을 아주 세게 치고 나갑니다. 받아들이는 게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 아니라 빵빵 같이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핸들 완전히 놨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죠. 자, 핸들을 쥐라는 표시가 사인이 뜹니다. 잠깐 찍었다가요 다시 뜹니다. 자, 앞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지까지 가고, 다시 앞차가 움직이면 잠깐 정지하는 순간은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정지했다 다시 출발까지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차선을 따라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얘가 잠깐 놓쳤는데요.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80-90%의 완성도라고 해도 나머지 1-20%의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100% 믿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무늬, 장식이 고급감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페시아 아래쪽으로 이런 그 유광 반짝이는 이런 블랙 그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광 재질들은 아무래도 만지고 하다 보면 손때가 많이 타고요. 그런 먼지도 많이 타고 청소하고 닦는데도 좀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번쩍이는 재질보다는 좀 더 차분한 무광 재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버튼이 무슨 오디오 전원 버튼인 줄 알았는데 작동을 하고 보니까 이 송풍구 차단 버튼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막히는 거죠. 두 개의 버튼이 와 있어서 좌우로 각각 두 개씩의 송풍구를 커버를 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아날로그 시계는 차의 고급감을 마무리 짓는 활용 점정 같은 그런 요소인데요. 역시 벤츠 마크를 단 시계에 눈길이 갑니다. 컴포트 모드로 갑니다. 시내에서 굳이 확실히 컴포트 모드로 가니까 확실히 가속 반응이 한 박자는 늦어집니다. 아주 팽팽하게 움직이던 그런 느낌이 한 템포 늦게, 느슨하게,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얘기죠. 주행 모드를 달리 적용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 모드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차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정도 차이라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이 차는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 60km에 세팅을 했고, 자, 이렇게 코너를 살짝 자기가 이제 잡고 가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둡거나 너무 안 보인다고 자꾸 했더니 선글라스의 반사 기능이 있어서 안 보였던 겁니다. 선글라스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네요. 선글라스를 벗었더니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의 상태가 꽤 괜찮은 길이고요. 이렇다 할 잡소리는 실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정도, 그리고 가끔씩 이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서 올라오는 이런 노면 잡소리가 가끔 올라오고요. 속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을 꾹 누르면 레드존 6500에서 시프트 업이 되면서 4500까지 RPM은 후퇴합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빨간
표시가 계기판에 들어오고요. 아마 좀 더 가까워졌으면 차 스스로 제동을 했었을 겁니다. 자, 트럭에 좀 붙어볼까요? 자, 이렇게 가깝다고 경고음이 들렸던 겁니다. 이제 9단 변속기죠. 아무래도 연비를 위해서는 좀 더 높은 단, 하나 더 높은 단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시속 100에 수렴을 시키면 2400 정도의 수렴이 되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1800으로 떨어집니다. 에코에서 조금 더 내려오고요. 킥다운 버튼을 밟으면 가속감이 많이 살아나죠. 아주 강한 가속감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그 전자장비가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과연 운전자가 이제 차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길게 봤을 때 완전 자율주행의 전 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운전자는 이제 운전자가 아닌 게 되죠. 드라이버가 아니고 차 안에서 뭔가 책을 읽는다든가 취침을 한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차가 운전에 간섭은 하되 운전의 최종 책임은 드라이버가 지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죠. 운전자 편하라고 여러가지 편의 장비, 운전 지원 장비를 장착을 하지만 결국 어느 한순간도 운전자가 운전해서 신경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의 발전에 따라서 운전자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변할지도 좀 생각해 볼 그런 그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안전에 관한 한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미처 보지 못한 부분,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차가 스스로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고 RPM에서도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편이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엔진 사운드는 잘 정제된 소리를 냅니다. 벤츠 E클래스 후륜 구동 기반인데다가 이 차는 사륜 구동 포매틱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행 안정감이 우수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 차체의 떨림, 진동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조향감은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 가다가 핸들을 살짝만 흔들어도 차체가 아주 크게 반응을 합니다. 핸들 회전수가 2회전 조금 넘는 것을 봤을 때도 알 수 있었듯이 와인딩 로드, 코너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한 그런 조향감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나가 어두운 터널에서도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차체의 적당한 중량감, 무게감에 더해서 사륜 구동이 주는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차의 승차감을 한 단계 더 올려줍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요. 물론 필요할 때, 차가 힘을 쓸 때는 좀 더 타이트한 그런 승차감, 반응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공수양면이 참 조화로운 차다 싶습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충분히 필요한 이상으로 그 힘을 뽑아내 주고요. 또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편안한 순항을 이어갈 때에는 또 거기에 걸맞는 편안한 승차감, 안정된 자세를 제공을 함으로써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좀 더 필요할 때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모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낮은 속도에서 고속까지 쭉 끌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변속이 이어지는데요. 그 변속의 느낌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코너 아주 부드럽고 예쁘게 잘 넘어갑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코너에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춤을 추듯 부드럽게 휙 하고 타고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를 어떤 그 밸런스죠. 어떤 무게 배분 이런 부분뿐 아니고 디자인, 성능, 승차감, 차의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참 균형을 잘 맞춘 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역시 벤츠, 역시 E클래스라는 말을 차를 타면 탈수록 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300이 2.0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지만 역시 다운사이징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힘을 잘 유지하면서 엔진을 작은 엔진으로 성공적으로 잘 교체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유명산의 와인딩 로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서 이런 그 와인딩 로드를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코너를 탑니다. 한치 밀리거나 물러서지 않고요. 아주 힘있게 노면을 밀착하고 나갑니다. 역시 엔진 퍼포먼스의 사륜구동의 힘입니다. 앞, 뒤의 무게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차의 움직임, 거동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 네 발을 딱 딛고 움직이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강한 타이트한 코너인데요. 거의 헤어핀에 버금가는 그런 코너를 여유있게 돌아 나갑니다. 차체 자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링 도중에도 전혀 불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안정되게 적당하게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게 되는 거죠. 진입할 때 그리고 탈출할 때 느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주행 느낌, 와인딩 로드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대로 서킷에 올려놔도 잘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힐입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어필을 할 때는 최소한 차가 스핀할 위험은 훨씬 덜합니다. 다운힐일 때 차가 더 불안한 상태에 놓일 위험이 큰 거죠.
매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운힐에서도 그게 불안함이 크지 않고 차체 컨트롤만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다운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보일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치고 나가는 그런 발군의 가속감을 보일 때도 있고요.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정확한 제동력을 느낄 때도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거듭 느끼게 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완성도, 조화, 밸런스 이런 부분들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 10.3km/L 인데요. 계기판이 알려주는 것은 딱 절반 수준입니다. 5.6km/L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속 28km. 뭐 시승하는 동안의 주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날씨도 워낙 더운데다가 가속, 감속, 고속, 저속 주행이 많았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의 연비는 아니다 라는 거죠.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물결 치듯 방지턱을 넘어가네요. 마치 파도를 넘어가듯이 부드럽게 출렁이는 듯 충격을 넘어갑니다. 단도직입입니다. 12.3인치 커맨드 시스템의 모니터는 아주 선명한데요. 터치 스크린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이 정도 프리미엄 고급 세단이라고 한다면 터치 스크린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쉽고요. 트렁크 윗부분에 맨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 클래스, 벤츠 E클래스 정도 한다면 트렁크 공간도 좀 프리미엄하게 철판이 보이지 않게 잘 막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차에 올라와 있는 아주 많은 그 기능들, 장비들, 운전에 도움을 주고 편리하고 안전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기능 하나하나를 운전자가 다 알고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 제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 이 차를 타서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정확하게 작동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터보 차죠. 터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터보렉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다이나믹함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300 포매틱 지금까지 시승을 했는데요. 아주 중형 세단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흠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요. 전체적인 그 디자인, 성능, 그리고 승차감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확보한 차로 보입니다. 10세대로 진화한 신형 E클래스가 이제 시장에서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빚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